지난 시간에 주로 지분 이론을 했습니다. 지분 이론 했고, 오늘은 이제 실전 사례 시간인데, 어떤 분들은 지분 투자해가지고 반의 반도 먹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본전한 사람, 본전하고 고구마 씻어낸 사람, 어떤 사람은 1,000만 넣고 100만 넣고 1,000만원 타가는 사람, 1,000만 넣고 1억 타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잘 배우셔가지고, 어떤 물건을 사니까 연수익률이 여러 1,000만 넣는데 2,000만 되고 3,000만 넣는데 6,000만 되고 이제 더블 되는 거, 이제 그런 거를 잘 봅니다. 보시고, 오늘 이제 다음에 지분 전문가가 돼가지고 돈을 빨리 벌어서 10억 벌어서 2억은 8억은 가져가고 2억은 몇 됩니까? 2억은 세금 내면 안 되고 원장님 그 벤츠 S500 하나 사옵니다. 할 수 있겠죠? 자, 잘 듣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교재 보시죠. 교재 1번은 자 넘어가겠습니다. 1번은 넘어가고 2번 봅니다. 2번. 자, 이번에 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관심 있게 잠깐만요. 이번에 지분에 대해서 더 관심 있게 보려면은 그 지분 낙찰의 강좌가 많죠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좌를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유튜브에서 들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분 낙찰해서 그 다음에 소송하고 하는 이런 과정도 있으니까 유튜브를 많이 듣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경매에서는 자기 전문가만 하나 찾으면 돼요. 나는 아파트 전문, 그죠? 매매 사업자 해가지고는 아파트 빌라 전문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대학력 포기물건 전문이다. 안 그러면 신탁공매 전문이다. 안 그러면은 나 임야만 전문이라든지 뭐 공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나 특정하면 되겠습니다. 그 지분 낙찰의 단점은 대출이 안 된다, 그죠? 이제 자기 자금으로 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소액으로 가능하다, 그죠? 1억짜리 살 거를 나는 1,000만원에서 사갖고 출발하기 때문에 소액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3번 봅니다. 3번에 보면은 이제 소액 지분 낙찰로 연수익률 100%에 도전하자, 그죠? 오늘은 이제 실전 사례 50건이 아니고 건인데 50건. 자, 건으로 바꾸세요. 건 50건 권리 분석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분 움직이는 거 10시간, 이거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수강생한테 물어보는 거 위주로 조금 찾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패한 사례가 총 4건, 실패 사례 4건, 그 다음에 본전한 사례 8건, 그 다음에 수익을 많이 낸 사례 25건,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은 수익률을 1083% 내신 분도 있고 손실을 57%까지 손실한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지분 입찰할 때 돈이 되는 거를 사셔야 되지, 보통 보면은 돈 안 되는 거 사면 안 됩니다. 그걸 잘 오늘 지켜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밑에 보면 1억 토지 상속자 5명이 공유 중인데 장남 지분이 2,000만원 경매 중인데 내가 1,000만원씩 받았다. 그럼 좋은 점이 뭐냐? 그러면은 내가 낙찰 받았을 때 장남 5분의 1을 샀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1번, 그죠? 은행 가서 5분의 4가 대출 받으라 할 때 안 되겠죠? 그러면은 내한테 찾아오겠죠? 뭐 같이 팔아라든지 어떻게 하겠죠? 그 다음에 중개업소에 5분의 4 지분 좀 팔아주세요. 그럼 팔아줄까?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습니다. 아유, 지분 쉽지 않습니다. 막 접수나죠? 예, 알았습니다. 해놓고 서랍에 해놓고 저 밑에 해놓고 막 주무신다고. 자, 그 다음에 그때 내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자, 뒷페이지 2페이지 갑니다. 2페이지.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보면은 자, 비키라 이 말이죠. 지분이 경매될 때 공유자 우수 매수권 하는 거지, 전체 경매할 때 공유자 우수 매수권 이런 거 없습니다. 네, 분명히 했어요. 공유자 우수 매수는 지분 경매 때만 나오는 문구다, 알겠죠? 우리가 보통 보면 일괄경매죠. 일괄경매에서는 공유자 우수 매수 이런 거 없습니다. 예산 갖고 있어도. 자, 그 다음에 소액 투자에 비해서 가운데 보니까 소액 투자에 비해서 수익이 크고 경쟁자가 적지만은 권리 행사 제약이 있고 대출이 어렵다. 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지지옥션에서 가져왔습니다. 지지옥션에 이제 경매 만화. 여러분도 지지옥션도 많이 구독하세요. 자, 그 다음에 낙찰이다, 그죠? 잡은 고기도 뺏어가는 공유자, 1번에 공유자, 그죠? 공유자 웃으면서 해버리죠. 그 다음에 임대아파트, 이런 공공건설이니까 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유체동사, 여러 자기 집에 이제 가구, 테레비, TV, 피아노 같은 거 경매
동상경매될 때 배우자가 손들고 할 수 있다. 설명드렸습니다. 자, 동호 3번. 위 지분이 경공매 때에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할 수 있다. 그죠? 나머지 지분이 경공매 때 쭉 들을 때 공유자가 탁 지켜보다가 공유자 우선 매수 사겠다. 이러면 되죠? 손들고, 경매는 손들고, 법정에서. 그 다음에 공매는, 다다음 주, 아니다. 요번에 낙찰되고, 다음 주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18시까지. 그때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이제 23년도, 2023년도에 법이 바뀌어서 그래요. 국세징수법이 바뀌었습니다. 자, 어느 분은 어제 댓글을 올려놨는데, 원장님 강의는 구독자가 10,000명이 돼야 되는데, 지금 50,000명을 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는데, 경상도 사투리 때문에 그렇다 써놨어요. 이 말을 좀 사투리를 잘 해야 되겠구나. 제가 무던히 노력하는데 막 이해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소액 지분 대출로 연수익률 100%에 도전하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표준말 쓰려니까 좀 천천히 말해야 되겠어. 그죠? 천천히 말해야 되지 뭐 후다다닥 하니까 자꾸 안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천천히 조금 말 속도를 늦추겠습니다. 수강시장 물어보니까 또 그 온라인반은 1.2배, 1.5배를 한다요. 그래갖고 또 든다 그러더라고. 배속을 좀 높여가지고. 자, 봅니다. 4번 봅니다. 4번. 요 모텔이 있는데, 모텔에 잘 보시면은, 밑에 보세요. 밑에 소유권 보존이 2시인데, 저 밑에 보면은 하살표 쭉 해놨죠. 조종기 씨가 85분의 1을 샀다. 사가지고, 이 모텔의 9억의 세입자가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할 수 있는가?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자,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객관적으로. 자, 모텔이 경매가 되는데 소유자한테서 경매가 되자마자 경매 들어간다 이런 게 소유자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나 지금 85분의 1을 좀 내한테 넘가도 왜냐하니까 지분 공유자는 손들고 공유자 우선 매수하면 된다고 하면 쭉 떨어질 때 사겠다. 말은 간단하죠. 뭐 맞기는 맞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자 봅니다. 이제 하이퍼링크 잘 들어가네. 오늘은 잘 들어가네. 자, 김해 장류에 뭐가 나오는데 이게 뭐죠? 이거 뭡니까? 이게 뭡니까? 모텔이죠. 저도 신안에 부짐장 할 때 옛날에 IMF 터져가지고요. 부짐장 할 때 그때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금융을 했습니다. 그래서 맨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 특히 상업용지나 있는데, 가는 사람들 가서, 자, 담보 대출 줄 테니까, 모텔 건물 지어줄 테니까, 너, 대출을 한 20억 해줄 테니까 모텔 지으라. 지으면은 땅 그냥 가만히 있어봤자 돈도 안 되고, 지으면은 이제 나중에, 임대 놨든지 해서 월세를 많이 받을 수 있다. 한 달에 한 2천만원씩 받을 건데, 그게 어디냐. 이자 때도 그래 받을 건데, 그거 했습니다. 그래서 대출이 많이 나갔어요. IMF 지나고 나서. IMF 지나고 또 모텔이 장사가 또 잘 됐습니다. 그때 실업자가 또 많이 생겨가지고. 자, 요거도 월세가 얼마냐 그러면요. 이게 있는 세입자가 월세가, 요 보시면은 월세가 얼마쯤 될까? 이게 대강 보면은. 자, 얼마입니까 지금? 월세가. 보증금 9억에 월세가 2,300. 크죠? 자, 그래서 이 9억짜리 이제 임차인은 안전장치를 뭐 했느냐? 물론 이제 사업자 등록들이 했겠지만은 했는데 은행에서 담보를 잡고 난 안장친 이 사람은 전세권 설치했어요. 전세권을 9억을 했습니다. 전세권 아시겠죠? 전세권인데 근데 이게 이제 뻥 터지면은 해소가 될까 안 될까 이게 숫자상으로 힘들겠죠. 은행도 좀 까딱까딱하죠. 그죠? 은행도 3개나 이 건수가 3개나 빌려주는데 농협에서 3건을 저당 잡고 또 계속 뭐 2억도 빌려주고 4억도 빌려주고 막 했는데 추가 대출을 주는데 이런 상태인데 또 9억을 또 전세권을 한다 해서 이게 쉽지 않습니다. 잘 될 때는 괜찮은데 근데 본인은 좋기만 한 거죠. 9억에 2,300만 줄 정도 같으면 상당히 모텔이 장사 잘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 문제 없겠지. 내가 뭐 한 몇 년 하다가 또 권리금 받고 빠지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막 그 다음에 경매가 들어왔어요. 경매가 이래갖고 이제 경매가 막 27억 돌아 농협에서 이렇게 돼버리니까 경매가 움직이죠. 자, 움직이는데 그때에 임차인이 가만 보니까 야 자꾸 떨어지면은 이게 떨어지면은 내가 언제 만약에 3차서 사고 이러면 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쭉 떨어져서 사면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하니까 경매 전문가가 지분 대출하면은 지분자가 되면은 공유자 웃음이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분이 소유권 일부를 이전받습니다. 이전을 받고 또 우선 매수 신청을 했습니다. 우선 매수하겠단 말이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우선 매수 신청을 했는데 등기부를 보니까 토지 건물 등기부를 보니까 경매 쭉 해서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경매 쭉 해서 여기 보니까는 경매가 막 들어가죠. 이미 경매가 들어가는데 85분의 1을 이전받아가지고 자기가 공유자 우수 매수했다. 이야기입니다. 은행 설정은 보니까 전부 다 일단 설정해 이런 겁니다. 자, 여기에 이 사람이 그래서 나타나서 이날에 나타나가지고 공유자 우수 매수를 했어요. 법원의 집행관이 받아줬을까? 안 받아줬을까? 안 받아줍니다. 왜 안 받아줍니까? 전체 경매. 오케이. 예, 맞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야기는 이 건저당을 한 것은 은행에서 건저당할 때는 지분을 담보 잡았습니까? 전체 잡았습니까? 전체 잡았죠. 그럼 전체가 경매당한 거죠. 그때는 뭐 지분을 그 조그맣게 85분의 1 땡기를 받아봤자 그 사람은 공유자 우수 매수를 하셨답니다. 이제 아까 제가 했죠. 지분 경매 때만 공유자 우수 매수가 나온다. 이해가시죠? 이렇게 해서 그럼 이 사람 어디 된 거라면 코치를 잘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아주 잘못 받았죠. 그렇게 엉터리 이야기를 해주면 안 돼도 돼. 대강 알고 이야기 해주면 안 돼. 아시겠어요? 만약에 이제 돈을 수수료를 받고 입찰대 하는 사람 같은 뭐 진짜 뺨 때는 맞는 거죠. 정말 큰일 했으면 정말 큰일 났죠. 정말. 그래서 이제 이건 전체 경매 때문에 자기는 뺏겼다. 여기서 자기는 손을 들고 14억 7,600에 내가 사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안 되죠? 그죠? 왜냐 하면은 일괄 경매, 전체 경매다. 전체 경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전체 경매이기 때문에 요건 안다. 그리고 감정평가서에 이렇게 해서 뭐 지분이 되든지 하면 좋은데 지분도 아닌데 이 사람이 경매를 공유자 우수 매수해가지고 완전 창피만 당하고 완전 9억도 날리죠. 9억 해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거 9억 해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은행도 지금 바쁩니다. 은행도 총 얼마입니까? 지금 1순위가 27억 4천하고 플러스 이자더라. 연체이자 이 말이죠. 이런 이야기인데 27억 4천을 원금이 나왔는데 낙찰가가 14억인데 은행도 한 13억 뻥겨놨어요. 13억 뻥겨놨습니다. 그런 판에 그러면 9억짜리 9억에 월세 2,300 준 사람은 아예 그냥 뭐 날리는 거죠. 9억 날리는 거고 2,300에 이제 한 1년 정도 월세를 안 내도 한 2억 뭐 한 3천 2억 5천 정도는 월세를 안 내고 영업을 할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럼 낙찰한 때는 나가줘야 되고 이렇게 됩니다. 상당히 어려워졌죠. 그래서 코치를 잘해야 되겠다. 이해가시죠? 요 사건 이야기는 전체 경매입니다. 이런 거는 이럴 때 세입자님 9억 세입자님 85분의 1을 받아서 공유자 우수 매수하면 됩니다. 그런 거는 아주 웃기는 이야기다. 이해가시죠? 자, 넘어갑니다. 5번 봅니다. 5번. 자, 이 은평구 대조동이라고 이게 이제 그 교회 앞에 건물입니다. 교회 앞에 건물이 있는데 자, 교회 앞에 건물이 경매가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하루는 연락이 왔어요. 좀 도와달라고. 그건 뭐냐 했더니 거기에 이제 그 재정부장이 교회는 뭐 재정부장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있어가지고 이거를 사야 되는데 교회에서 뒤에 이 뭡니까 지금 심령 뭐 부흥해놨죠. 요 건물 뒤에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꼭 사들라야 교회가 모양새가 탁 납니다. 모양새가 나니까 사야 되는데 요거를 사야 되는데 어쩌면 되느냐. 그래서 보니까 이리 쭉 보니까 이게 상속을 받아가지고 그죠? 자, 등기만 보세요. 자, 화면 보세요. 상속을 받았는데 요 상속자 중에서 김인경 씨라고 요 최고 상남이 경매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왜 하느냐? 이제 상속자가 많죠 이게. 그래 금액도 한 20억쯤 되니까 이제 상속자 이랬어요. 장남이 자 요거 중개수원 내 가지고 팔아가지고 너 나눠줄게 이라니까. 자, 상속자가 여러 7명인데 7명의 배우자들이 있죠. 똘똘한 또 배우자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집에 믿겠나 20억에 팔아가지고 분명히 15억에 팔았다고 5분 다 따끔하씩 하고 입말 뽑겠다 하고 15억 가지고 나누자 이렇게 할 거다 이야기죠. 그래서
아지뱀은 뭐 좀 믿기는 믿겠는데 하여튼 요것도 경매를 넣어서 투명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막 전부 다 그렇게 합시다. 박수 친 거예요. 할 수 없이 그러면은 공유를 분할 소송하죠. 아까 우리 경매가 공유를 분할을 위해서 소송하는 거는 이제 청산을 위해서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재산을 청산하기 위해서, 이제 상속 재산을 청산을 위해서 하는 경매도 있으니까, 그렇게 소송을 합니다. 판사한테. 그러면 오케이, 다 합의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팔아가지고 M을 가져가라. 이런 겁니다. 자, 요럴 때도 보통 경매를, 이미 경매가, 건저당도 없죠. 건저당도 없는데 이미 경매가 딱 이렇다. 상속세 때문에 많고, 요런 거는 주로가, 금액이 클 때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일괄적으로, 여러 상속은 이제 이렇게 20억씩이 놔두면요, 아버지 거다 크면은 요거는 10억이 넘으니까 세금을 좀 내셔야 돼요. 상속자들이 내셔야 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10억밖에 안 된다, 재산이. 그러면은 우리 일괄공제하고 세금이 없어요. 상속이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엄마가 돌아왔다 그러면 몇 억까지요? 5억까지는 세금이 없다. 그리고 법정 상속 비율은 직계 좀비 속이 1등입니다. 1등. 그럼 누구냐 그러면은 아버지 돌아왔다 그러면은 엄마는 1.5, 자식들은 111. 이해가시죠? 근데 아버지가 누구한테 몰빵했다. 장남한테 몰빵했는데 차남이 기분 나쁘다. 이랬을 때는 이제 자기 모가치가 반인데 반의 반은 가져올 수 있다. 4분의 1 가져오셨다. 유류분. 어제 배웠다 그죠? 유류분 상속입니다. 자, 그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상속자들이 경매하는 경우 많은데, 가급적이면은 제가 볼 때는 중개업소 물론 줘도 되겠는데, 중개업소 주면은 몇 군 안 되죠, 사실은. 주변에 뭐 한 3-4군데 정도밖에 못 줍니다, 이게. 팔아달라고. 이 정도죠. 근데 이제, 제 같은 경우에는 우체국의 전자우편으로 경상남도 한 7,000명 중개업소에다가 보낼 수가 있습니다. 한 2시간 작업해가지고 엑셀 파일을 해서 이렇게 우체국을 통해서 전자우편 제도를 우체국에 통해서 갈 수가 있고, 안 그러면은 막 경공매로 이렇게 날려도 좋습니다. 그죠? 경공매로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판결을 받아서 이 이제 재산 상속, 그죠? 이렇게 형식적인 경매를 날리도 좋다.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상속 재산 청산을 위한 형식적인 경매. 우리가 보통 한 거는 그죠?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그걸 배웠는데, 요거는 이제 상속 재산 청산을 위한 형식적인 경매다. 자,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에서 이거 낙찰 받는대요. 앞에 그 땅이니까. 그러면 교회에서 낙찰 받을 때 서류가 필요하겠죠? 서류는 요 필수 서류, 부속 서류가 있는데, 요것 때문에 제가 올라온 겁니다. 자, 서울의 교회에서 저한테 말하고 올라라 했을까? 서울에서. 예? 서울에도 많고 많은데 왜 나를 가보니까 장로도 있고 뭐 많더라고요. 한 8명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내가 브리핑하고 했는데, 그때 교회에서 입찰하려 보니까 이 서류가 좀 애매한 거라, 이게. 또 지평가 사무실에 물어보니까 답도 다 어술하고 이게 뭐가 잘 안 맞아. 그래갖고 우리가 돈을 좀 주더라도 좀 부탁을 하자 이래가지고 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필수 서류가 3개, 요거는 하나 빠지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 빠지면 뭐 완전 무효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부속 서류는 뭐 한두 개 빠져도 뭐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필수 서류 3개, 요게 정관 기타의 규약 대표자 증명하는 서면 총액결서, 이 3개는 필수로 있어야 된다. 이거는 우리 그 부동산 그 처리 지침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서류가 여기 없으면 안 된다, 무효된다 이 말입니다. 부속 서류는 막 없어도 되고 한두 개 빠져도 배는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갑니다. 근데 이제 요 중요한 거는 18억 19억에 샀는데 교회 명의 사는 거는 취득세가 없어요. 취득세가. 그래서 자기들이 뭐 20억 사면은 20억 상가 20억이다 그러면 취득세가 얼마입니까? 상가 20억. 20억짜리 상가다. 몇 프로요? 4.6%. 그럼 얼마입니까? 그러면 9,200. 그죠? 이거를 내려고 하더라고. 그 내가 아이고 내면 안 됩니다. 그거 내 주소 내가 가져가겠다. 나도 자우전 이전 씌워줄게. 그래가지고 이제 취득세는 저것들을 안 냈습니다. 그 자금 계획에 수지에 딱 내놨더라고. 취득세 9,200 내놨더라고. 그 내가 이거는 지방세 그 특례 보면은 우리 교회 이런 데는 100% 가면 되고, 자 제조업체가 공장 산다 몇 프로 가면 될까? 75%. 75%. 제조업체가. 자 생애 최초 취득자다. 내가 25살인데 요번에 막 조그만 빌라 샀어요.
샀어요. 한 1억 5천짜리, 2억짜리 부모가 뭐 사주고 샀다. 그럼 뭐 취득세 내야 되겠죠. 그러면 보통 뭐 2억짜리 같은 뭐 한 200, 한 20만 내야 되겠는데 생애 최초 뭐 지금 법이 바뀌어가지고요. 200만 원까지는 뭐 아무 제한 없이 뭐 조정을 하되 200만 원까지는 무조건 취득세를 빼준대요. 감면입니다. 200만 원. 그거 기억하세요. 아들내 및 자녀들 앞으로 뭐 살 때, 근데 그때는 주소를 아마 들려야 될 겁니다. 같이 있으면 안 되고, 주소를 바로 그 좀 옮겨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래갖고 200만 원 정도는, 일단은 뭐 생애 최초. 200만 원까지는 감면된다. 지금 법이 올해 바뀌었어요. 올해 바뀌었다. 전에는 뭐 50% 감면 샀고 막 복잡했는데 다 잊어버리고 200만 원 한 번만 감면된다. 막 그러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교회는 입찰 서류가 복잡하고, 그러고 이제 교회도 저가 또 뭐 한 3년 있다 쓰다가 판다 하면 또 세금도 없어요. 이게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교회 저거는 희한해가지고, 뭐 정부에서 교회한테 표를 많이 받으려고, 취득세도 없다. 너 교회 쓰라? 없다. 종교단체. 그 다음에 팔 때, 너가 종교단체, 예배당 썼지? 이래가지고 그 확인이 되면은, 양도소득세도 제로입니다. 제로. 그 네모또 바보입니다. 팔았다 해갖고 또, 아이고 또 세무사한테 가서 고지서 발급해달라 그것도 바보입니다. 그죠? 그건 내면 안 됩니다. 종교단체입니다. 교회뿐만 아니고 절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주시 농지를 132만 4천 원에 지분을 132만 4천 원에 받아가지고 전체 했더니 140만 원, 1,400에서 10분의 1이니까 자 밑에 있죠. 요 보면은 이제 13평 지분인데 132만 4천 원에 받았다. 13평. 아닌데 10분의 1 아니네. 잘못했네. 잠깐만요. 10분의 1 아닌 것 같다. 자, 파주시에 농지가 1,400에 15평인데 공유자 우선 매수, 그죠? 공유물 분할한 경매로 전체를 경매를 시켰는데 1,400에 팔렸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제 산 사람 있죠? 윤 씨가, 남 씨가, 요 10분의 1이네요. 자, 10분을 살 때는 몇 샀습니까? 10분의 1을. 10분의 1이 아니고 이게 뭐지? 10분의 1이면 2분인가? 2구나. 아니다. 2분이 아니고 5분의 1이고 요게 1번에 물건번호 1번에 65평인데 13평. 그럼 10분의 1 아닌데 이게 갖고 이거 5분의 1이네. 5분의 1이다. 자, 5분의 1입니다. 5분의 1. 5분의 1이 맞네. 5분의 1 잘못했다. 그러면은 여기서 나누기 5를 하니까 조금 남았습니까? 그러면 286만 되겠구나. 286만 원 정도. 286만 4천 원 되겠네. 그러면 수익이 그것도 좀 낮다, 그죠? 150만 원 정도. 수익이 한 150만 원 정도 났다. 150만 원. 자, 이제 좀 바꿉니다. 5분의 1이네요. 조금 낮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5분의 1을 130에 샀는데, 그죠? 사가지고 경매를 전체 줬더니 수익이 150만 났지만은 이제 그게 경매가 그냥 됩니까? 그죠?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또 뭐 소송했겠죠? 공유물 분할하자고 이렇게 자기가 또 소송을 했을 겁니다. 이게 소송을 하면 또 비용이 공짜입니까? 그냥 그죠? 김송일 하시는 분이 소송을 했는데 윤검순 씨한테 소송하고 분할하자 했는데 그 소송 비용도 감안하면은 막 크게 남지는 않아도 좌우지간 막 공부도 하고 130 투자해서 150 남겼다랍니다. 그죠? 자, 땅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생겼는거? 땅 잘생겼나? 땅이 잘생겨야죠. 땅이 이제 그래서 땅을 모양 잘 한번 보세요. 전에 이깁니다. 이거 전에 이제 5분의 1 때 낙차 받을 때 땅 모양새가 이제 어떻고 토지는 또 뭐가 중요하죠? 용도지요. 그죠? 용도 중요하죠. 자, 느낌에 퍼뜩 어때요? 괜찮다, 그죠? 느낌에 퍼뜩 일단은 도로를 좀 물었습니다. 물어가지고 아마 이거 같다죠. 농지 비슷하게 있네. 그죠? 옆에. 지금 요건데, 요거를 낙찰 받아서 그래도 130을 받고 280 배당을 받아서 그래도 수익을 냈다. 그래서 이게 요런 데 붙어 있어서 이게 팔리지. 여러분 낙찰 받는 저는 있는 거거든요. 요런 데 있는 거, 요런 거. 아시겠어요?
이런 거는 낙찰 받아봤자 돈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걸 받지 마시고, 좌우지간 로고도 맵에 딱 해보니까 이 로드 뷰에 파란 선이 지나고 꼭 누르니까 바로 여기에 볼 수 있는 땅에 딱 붙었다 하시고 이런 걸 사셔야 되지. 저게 길도 없는 거, 맹지 이런 걸 사면은 큰일 납니다. 아마 이 땅 같다. 여기는 막 적당히 팔 있다. 그죠?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7번입니다. 7번. 7번은 춘천인데 경매 농지인데 지분을 35% 낙찰받아서 일괄에 70% 낙찰된다고 확신할 때 입찰하자. 그러면 연소득 100%. 자, 이 문구 아주 중요한 문구예요. 내가 지분 때 35% 낙찰받는다. 그런데 전체 해보면 분명히 70% 팔릴 거다. 그러면 수익이 몇 프로인가? 더블이죠. 더블. 자, 고를 때 꼭 여러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전체 보니까 50% 팔리겠다 그러면은 25% 사야 돼. 그죠? 낙차가 더 낮춰야 됩니다. 자, 춘천에 요 보니까 농지인데 농지에 지분이 나왔는데 요거는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무슨 말이죠? 공유자 우수 매수 이 뭡니까 지금? 차순위가 있고 막 이러다죠. 자, 1등을 했는데 김영호 씨가 손을 딱 들고 뭐랍니까? 나 지분 공유자인데 우선 매수하겠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러면은 뺏깁니다. 뺏기고 1등한 사람은 그럼 뭐 차순위로 밀립니다. 차순위로 밀리면서 이제 이거 써놨네. 차순위 신고해놓은 금액 해놨네. 그럼 1등도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쁜데 차순위 매수 신고를 일단 했습니다. 하면은 두 사람 다 요 10%못 받아줘요. 요 돈 낸 거, 수표 낸 거 못 받아줘. 두 사람 다. 그럼 1등한 사람이 한 달 뒤에 잔금을 넣으면은 이제 차순위 사람이 돈 받아오는 거고, 한 달 뒤에 1등한 사람 돈 안 낸다. 이러면은 차순위 신고한 사람이 이제 연락 옵니다. 돈 내놔라고. 그럼 내면 되겠습니다. 자, 요럴 때 물건이 좋다면 합니다. 근데 요럴 때 만약에 여기 이제 3천만 원인데 4,400이 아니고 한 6,501이 섞이면 뭐가 됩니까? 불렀으면. 이 김영욱 씨는 기분 되게 나쁘죠? 그죠? 저 친구 좀 작게 하면 되겠는데 뭐 이제 높고 있어가지고 이러면서 이제 짤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좋은 거는 항시 공유자가 분명히 법정에 있을 거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죠? 법정에 있을 거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지. 이제 좋은 거는 항시 물건이 좋은 거는 뭐 보통 보면은 3개 중에서 하나 정도는 뺏깁니다. 여러분들이 뺏기고 2개 정도는 낙찰 받아오고 막 그렇습니다. 요거는 물건이 막 그런데 괜찮네. 그죠?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차순위 공유자가 들어오면은 할 수 없다. 그죠? 낙찰 입찰했는데 그때 그 사람이 화장실 앞이 뭐 딱 좋았는데 해피는 할당하고 딱 기다렸다가 손 들고 공유자 우승한다. 뭐 뺏기는 겁니다. 그 사람 뺏기는.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래. 우리나라만 제도래. 대한민국만 있대. 공유자 우수 매수 제도가, 공유자 우수 매수 신고 이 제도가 대한민국만 마음이 구해가지고 공유자한테 우승을 주는 겁니다. 뭐 어떻게 왜 만들어 모르겠어요. 하여튼 옛날에 법조인들이 만들었습니다. 자, 8번입니다. 8번. 공매 농지 지분은 낙찰되었는지 검증. 오늘 어제 했네. 그죠? 어제 했는데 이게 이제 팔리는지 모르겠다. 평암리가 어딥니까? 평암리. 진전면 평암리. 어디가 평암리입니까? 자, 봅니다. 창원 진전면 평암리에 이 농지가 나왔습니다. 농지가 그죠? 통영세무서에서 압류재산인데 3,200인데 25% 떨어졌다. 25% 가지고 그죠?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는데 수풀에 가장 분명히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면 하는데, 자, 그러면 이번에 낙찰되는 사람은 어제까지 입찰이 됐으면은 오늘 11시에 개찰인가 지금 개찰했은 거 아니십니까? 아직 멀었다죠? 10시 반이니까 아직 안 됐네. 조금 개찰하겠네. 자, 개찰하고 4월 3일까지의 농지증을 내라. 옛날에는 잔금을 넣고 일주일 만에 잔금 넣고 난 뒤에 뭐 지가 알아서 한 60일 이내 농증을 받아가지고 이전하면 되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가지고 4월 3일까지 요 농증 내드리면 안 됩니까 이거? 네. 내야 되죠. 안 내면은 뭐랄까 뭐 10%가 몰수가 되고 매각 불허가 되고 막 그러죠. 매각 불허가 되면 10% 다 농증을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안 내도 돈 내줍니까? 안 내줘. 예? 안 내주죠.
아니 이제 농정을 내든지 안 그러면 농지위원회에 뭐 아직 심사 중이다 그거 내든지 뭐 내야 되지. 아무것도 안 내버리면은 아마 안 줄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법원도 그렇죠. 법원에 가서 저 내가 뭐 농정 반려 받아가지고 째삐다 기분 나빠서 법원에 안 냈다. 이러면은 무조건 그거는 모수도 합니다. 일단은 4월 3일 내야 되는데 요 내라 하니까 농정 내라 하니까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런 문구 없는데 농지는 농지법 규정에서 농지방은 개인하고 농업회사법인만이 이전 등기를 할 수 있고 농정을 발급받지 못한 건이나 일반 법인 농정을 발급받지 못해서 이전을 할 수 없더라도 매각 결정은 취소가 안 된 게는 알아서 하라 이러는데 여기서 농정 내라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때까지 어디 있어요? 요거는 옥션은 화면이죠. 자, 우리 공매는 원래 본적이 어딥니까? 본적이. 자, 온비드, 온비드를 가보면은 요 밑에 보면은 이게 나와요. 이거 뭐죠? 공고 후 수정 내용 해가지고 매수인 자격에서 수정 전이 있고 수정 후가 있어요. 자, 수정 전에서 이건 아까 그야 이거 보면은 써놨죠?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법 8조에 따라서 농지증을 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회사 법인만이 이전 등기를 받을 수 있고 매각 결정 기일 전까지 매수 자격 취득 사실을 증명하는 수 있고 서류 농지증, 농지취득 자격증명 또는 농지원의 심의대상 확인 등을 미제출하는 경우에는 매각을 불허합니다. 다만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인 경우에는 매각 결정기일 이후에 농지증을 발급받지 못해서 이전을 할 수 없어도 매각 결정은 취소 안 되니까 알아서 하라. 자, 일단 서류를 뭐 내라 한다 지금. 농지증을 내든지 보니까 관내 거주자라서 14일 걸립니다 이러면서 막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럴 때는 요 심의 대상 확인서라도 하여튼 내라. 내면은 매각을 해주겠다. 해주는데 나중에 확인서를 냈는데 여기서 불이 났다. 그죠? 농지심의위원회에서 불러오더라도 나중에 이전은 안 된다 말입니다. 안 되니까 그래 알아서 하여튼 잘 해라 이 말입니다. 일단 안 내면은 아마 모수 당할 것 같아요. 그죠? 내가 불허가 되고 내라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내고 액션 안 하면은 그거는 이제 10% 뛴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수정된 거를 농지는 잘 봐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분 낙찰 받을 때. 자, 그럼 뭐 800만 원 이게 낙찰이 안 됐으면은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 도입 되겠는가 한번 봅니다. 3,200, 800대인데 낙찰 왜 안 받습니까 여러분들이? 25% 주겠다는데 땅을. 자, 한번 보세요. 하면 땅 자식나 보세요. 3,200짜리가 자, 이 뭐가 좀 안 좋습니까 지금 안 좋은 게? 길이 없죠 지금. 일단 길이 없다 이죠. 길이 없고 전자지도를 보니까 스카이뷰를 보니까 이게 진전면 평암리라고 저기 우리 어디가 여기서 하포 진전 초등학교를 지나서 진주로 가다가 보면은 옛날에 함안으로 빠진 게 있어요. 함안에 빠진 게 있는데 여기에 저는 자주 갔습니다. 자주 갔는데 이 동네가 지금 가보면은 아주 여기 좋아요. 동네가 아주 온화하고 좋습니다. 좋고 요 부제 삼방컨대 있죠. 여기에도 내가 몇 번 식사도 했고요. 여기 동네가 아담하게 좋습니다. 막 그런 대로 괜찮은 동네 이게 동네가 주택가로서 아주 전원주택. 지금 가보면요. 여기 오른편에 연락 쭉 해갖고 막 전원주택을 굉장히 많이 지났습니다. 이쪽에 많이 지났어요. 그 들어가는 입구에 농지니까 막 농지는 길 없다는 거 보이지 아주 괜찮은 농지입니다. 내가 보니까. 또 용도지역이 뭡니까? 용도지역이 뭘까? 그래서 한번 막 가격도 많이 떨어졌으니까 농림지역에 뭡니까? 농림지역에 농업보호구이다. 그럼 단독주택 길만 있으면은 단독주택 신축 된다 안 된다? 되죠? 농업진흥구역은 안 되겠죠. 농업과 주택이 되는데 농업보호구역은 요거는 단독주택 신축 허용됩니다. 되고 서울 사람도 부산 사람도 별장을 지도 되는 땅이다. 길만 좀 내면은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잘 해가지고 여기 이제 이런 국어를 이용한다든지 앞집에 길을 좀 사가지고 안 가면 요거까지 사가지고 요 길을 좀 내고 어떻게 해서 잘 연결하면은 도로 연결되면은 좋다 이 말입니다. 농업 보고이라서 좋다. 알겠어요? 뭐 한 800만 에서 뭐 사놓으세요. 그죠? 몇 평이고? 150평 되겠네. 140, 50평. 그죠? 140평에 800만 원 싸다, 그죠? 예. 없느냐 사놓으세요.
자, 하여튼 이게 수정 후 요거를 꼭 좀 잘 봐야 되겠다. 농지에 대해서는 뭐 전국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 9번 봅니다. 9번. 내가 잘 아는 지역의 공매 지분을 검증해보자. 김해시 한림면의 임야가 40% 떨어졌다. 임야가. 김해 한림면의 임야가 40%. 자, 한번 봅니다. 한림면의 임야가 600평. 임야가 600평. 600평에 1억짜리가 한 4천만 원 떨어진다. 일단 길이 있는가? 본건은 임야나 현황은 가수원이다. 가수원. 분묘 수기가 조진하다. 아이 또 골치 아프네, 그죠? 분묘 수기가 있다.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제시에 감나무들이 있다, 그죠? 막 그야 이거 이 제시의 감나무는 아마 낙찰자 거다 보면 될 겁니다. 내가 볼 때는. 그 다음에 40% 떨어졌는데 여기에 이제 3월 22일이 오늘 어제까지 했고 4월 3일까지 이제 자 우리 임야는 농정은 내야 되는 거 안 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임야는 별다른 제한이 없어요. 임야는 제한이 없습니다. 임야는 옛날에는 임야 매매 증명제도 이게 옛날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다 없어졌어요. 지금 임야에 대해서는 막 그렇게 뭐 제한이 없습니다. 낙찰을 받으시면 되겠고, 지금 가수원이니까 한 3년 쓰다가 가수원으로 좀 바꿔달라 이렇게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가수원을 바꿔달라. 자, 임야보다 가수원이 혹시 단가가 높죠? 그죠?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수원은 지붕만 바뀌어주면은 자기 산 가격에 뭐 두세 배는 안 되겠나 싶다. 그죠? 임야 단가보다는 훨씬 높죠. 가수원이니까. 그래서 이제 또 용도지역이 뭐고, 용도지역이 뭐 더 좋으면 더 좋겠죠. 용도지역이 임야인데 아까 자, 맞습니다. 용도지역이 뭐고 이게? 보자. 600평인데 지도를 보니까 괜찮다, 그죠? 자, 요게 주로 공장단지거든요. 한림면이 주로 공장이 지대입니다. 공장지대에 여기 있는데, 이게 만약에 계획관리지 같으면은 공장으로 바꾸면 됩니다. 공장을 바로 뭐 지목 변경으로 공장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토지용 계획을 누려가지고 계획관리가 되면 좋겠다. 기도해보세요. 뭐고? 보전관리네. 보전관리고 보전산지고, 그죠? 보전관리의 임야에, 이게 임야죠? 임야의 보전관리의 보전산지, 대출 잘 될까 안 될까? 잘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일단 보전산지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고, 보전산지, 이거는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일단은 보전관리니까 이게, 보전관리니까 주택을 지을 수 있는지, 이제 요거는 조금 애매한데, 그럴 때는 행위 제한 내용에 요걸 눌러가지고 보니까, 자, 근데 이것만 보면 안 되고요. 항시 행위 제한 눌리면 요거밖에 안 나오는데, 요거 말고 축소를 하면요, 오른쪽에, 이거는 또 뽁이고, 절대 이걸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요 오른쪽에 보면 보전관리 지역에 쭉 보니까,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다 해놨죠. 일단은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다 해놨으니까 요거는 이제 조금 가능성이 있는 물건이다. 그죠? 보전관리니까 보전관리 임야 지목은 임야인데 보전관리지역이기 때문에 단독주택은 지을 수 있을 건데 뭐 있다고 저는 봅니다. 봅니다. 애매하면은 요거를 딱 해놨고 전화를 해보세요. 공무원한테. 그래서 어떤 분은 요것만 보고, 자, 방금 제가 뭘 갖고 찾았죠? 이거를. 도면 놓으면은, 도면 말고 또 뭐 봐야 됩니까? 도면 말고. 이를 보다가, 도면 말고 제가 뭘 봤습니까, 지금? 토지 용계 가서, 무엇이, 커피 좀 되고 안 되고, 뭐, 여기서 어디서 보면 있습니까? 어디 누르면 있습니까, 이게? 자, 지금은 요 누리가 있죠? 요거 말고, 오른쪽에 뭡니까, 이거? 요거 있죠? 요거 누려야 돼요, 요거를 누려야, 커피점이 될지 안 될지 이런 게 나온다고. 알죠? 커피점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커피점은 안 된다. 우리 보전관리는 커피점 안 되죠? 생산관리도 커피점 안 되고, 계획관리 지역 돼야 커피점 되고, 이런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보전관리 지역이다. 계획관리 뭐 더 좋아한데, 그죠? 단독주택 정도는 지을 수 있겠다. 보여집니다. 자, 10번. 여수시에, 이게, 자연 녹지도 있고 일종 일반도 있고, 자, 이렇습니다. 그림을 잘 보세요. 왼쪽 격이 제1종 일반지요.
오른쪽 게 자연 녹지. 아시겠죠? 그럼 일종 일반이 더 좋은 거죠. 일종 일반이 있고 지금 이 땅인데 밭전인데 요 보면은 밭전인데 여수시에 50% 떨어졌는데 이게 낙찰이 됐는지 자 한번 봅니다. 여기서는 공유자 매각 결정해놨다. 낙찰이 됐는데 공유자 매각 결정해놨는 보면 이제 공유자가 웃으면서 신고했단 말이죠. 했었으니까 요거는 막 여러분하고는 막 상관이 없겠습니다. 낙찰이 됐다. 그죠? 공유자가 딱 째려가지고 아 저거는 내가 챙겨야 된다 해가지고 손을 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끝났다 보면 되겠고요.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번에는 이게 충남의 농지인데 지분이 나왔습니다. 충남 농지에 지분이 4월 3일인데 요거를 이제 사겠다 이랍니다. 사겠다. 사면 될까 안 될까 이거? 기본적으로 될까 안 될까? 네? 되는 사람이고 안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면은 우리 농지법이 개정이 됐죠. 돼가지고 옛날에는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의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자 농업진흥지역 내 크는 것은요 항시 농업진흥구역 농업보고에 있는 겁니다. 농업진흥구역 농업보고에 있는 거 여기에 자 여기 있죠. 농림지역인데 농업보호구역 또는 뭡니까 농업진흥구역이 있는 거 요거는 우리 농림지역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이라죠. 농업진흥지역 자 여기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1000제곱미터 이하 주말 체험 영농하겠다 하면은 막 농업진흥구역 보호구역가 전부 되겠다 합니다. 해주는데 재작년에 LH 사태가 터져가지고 이가 너무 투기 세력이 많이 들어오네. 이 300평 미만이라도 이게 많이 들어오네. 그러면 여러 250평 두 개 합치면 600평 아닙니까? 그럼 그거 투기한다 말이죠. 300평 이하는 막 무조건 아무라도 사면은 뭐 농촌 내줄게 이런 겁니다. 그러나 그걸 법을 바꿉니다. 바꿔가지고 1000제곱미터 이하는 옛날에는 가능했는데 지금 바뀌었습니다. 뭐라 바뀌었느냐? 이렇게 바뀌었네. 농업진흥지역 내에 농지 취득 및 소유를 제한하겠다. 그죠? 즉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농지는 취득을 제한하는데 이런 문구가 있는 농지는 없는 게 가능한데 있는 거는 요리 있는 거는요 농지 대장이 있는 사람이면 됩니다. 농업인은 돼요. 농업인은 되는데 여러분은 거의 90%가 농업이 아니라고 하죠. 농지 대장이 없죠. 그죠? 농지 대장 없고 그게 등록 하인서가 없습니다. 그 무슨 하인서죠? 경영체 등록 하인서 도 없고 농지 대장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 사람들은 안 돼요. 낙찰 받으면은 요거 딱 낙찰 받으면 무조건 10% 띱니다. 그럼 10% 얼마입니까 이거? 이거 얼마입니까 저? 2,100이죠. 2,100만 원. 이거는 탕정면에 전화하시면은 아 선생님 농지 대장이 있습니까? 옛날만 농지원부 없습니다. 그러면은 농정 발급 못함. 왜? 법이 바뀌었잖아요. 이게. 그죠? 2021년 8월 17일에 1000제곱미터 이하 주말 체험 영농은 취득을 제한하겠다. 이 농지법에 나와버리기 때문에 농정 발급 안 됩니다. 그럼 농정 발급 안 되면 이거는 무조건 10% 뛰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거는. 그래서 딱 농지를 보고 300평이 안 된다, 241평이다 이런 것들은 지부에도 어쨌든 간에 그런 거는 딱 보고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 놓으면은 무조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해가죠? 자, 넘어갑니다. 농업진흥구역 이런 겁니다. 농업진흥구역 때 있는 거 이런 거는 이제 들어가면 안 되고 써놨죠? 그림 잘 보세요. 지적옵션 건데 농업진흥지역의 주말 체험 영농은 2021년 8월 17일에 LH 사태 때문에 농지증 발급을 거절한다. 그럼 결국 10% 낸 거는 막 몰수가 된다. 입찰한 거. 농지 발급 아예 안 되니까. 아예 안 됩니다. 요거는 일반 법인이 농지 낙찰받아도 마찬가지. 알겠죠? 일반 법인 명의로 경매 컨설팅 법인이나 일반 제조업체 명의로 농지를 낙찰받았다. 그것도 무조건 농지 발급 안 되죠? 그것처럼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은 절대로 받으면 안 된다. 그걸 또 받아가지고 원장님 도와주이소 해봤자 제가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여기 보면은 이런 게 보이면은 이런 게 보인다든지 혹시 여기 없을 때는요 이런 게 만약에
요것만 딱 쓰는 게 없어요. 여기 같은 보면은. 그럴 때 항시 토지는 원부가 어디입니까? 족보 어디에? 족보가. 원족보가. 요 와야 돼요. 여기. 그죠? 요가 상시 물어봐야 돼요. 요 가서 길이 물었는가, 뭐 맹진가 하는 거 토지용 계획서에 가서, 보면은 나온다. 그죠? 나오죠? 그죠? 아주 더러운 겁니다. 중점 경관 관리지구 해놨네. 자, 그 다음에 봅니다. 12번. 공매의 지분이 나왔습니다. 그죠? 요것도 일산 동구인데, 요것도 공유자가 우선 매수를 해버렸다. 그래서 요거는 뭐, 들어가 봤자 안 되겠네. 자,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무슨 양이면 이깁니다.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기에 하이퍼링크를 열어보겠습니다. 이제 원장님이 이제 빨리 들어가죠. 이거 다 pis노. 응? 이거는 뭐 또, 이리 가야 되겠다. 들어오지 마라 그래요. 응? 우리는 글수가 더 들어간다. 그죠? 더 들어가 있습니다. 로그인 해서 벌써 나서 그런가? 자, 공매에서 보니까 이 땅이 괜찮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 한번 소개 한번 드린 땅입니다. 이게 드린 땅이고, 여기 보면은 뭐 안 잡힐 때는 물건 상태에 위에 한 칸 위에 전체 눌러서 전체 눌려가지고 봅니다. 자, 고양시 일산 동구에 임야가 뭐 나왔더라. 그죠? 이런 보죠? 50% 해서 봅니다. 보니까 임야가 75%인데, 아마 지분인지는 이제 알 수는 없는데, 요거 뭐 재산 명세를 꼭 눌려보니까, 재산 명세에 임야가 지분이다 말이죠. 총이 한 450평? 한 460평 되는데, 그 중에서 한 70평 되는 지분이다 말이에요. 지분입니다. 그거 나온 겁니다. 그럼 지분도 이제 잘 생겼는가? 전자지들 보니까. 자, 일단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요 땅이다. 요 땅의 지분이다. 뭐, 괜찮죠? 밑에 딱 여기가 뭐 단지가 있고 뭐 이런 거니까, 그죠? 요게 일단 지분이다. 그러면 이제 낙찰 받을 때는 저거 전체 놓았을 때 잘 팔리겠는가? 그거를 잘 보셔야 돼. 그죠? 우리는 지분을 사지만은 전체 왕창 넣었다. 내가 이제, 어느 사람 서로가 합이 안 돼가지고, 이게 협의가 안 돼가지고 왕창 일괄 경매에 나왔을 때 잘 팔릴 땅이라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내가, 50% 낙찰 받았는데 1차 팔리겠다 하면 50% 받으면 100% 되죠. 연수익률이. 근데 이제 30% 낙찰 받았는데 60%는 팔려야 됩니다. 30% 받을 때는. 그렇게 마음 먹고 딱 여러분들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럼 요거를 이제, 내가 1차에서 지금 요거는 보니까 지금 절반이 팔렸죠. 절반에 팔렸는데, 여기 온비드 가보니까, 온비드 한 번씩 가보세요. 꼭 가보세요. 공매는. 이게 팔린지 안 팔린지 이게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게, 2월 28일에 뭐가 있었는데, 입찰 1억 갑니다. 입찰 1억. 1억에 가서 보니까 지금 안 팔리는 거예요. 안 팔리네. 그죠? 안 팔렸습니다. 다시 나오겠네. 다시 나오는데, 놓을 건데, 아까 옥션은 아까 뭐, 자, 옥션은, 최근 전람회 물건의 공매에서 보니까, 여기. 뭐, 욕으로 써놨어요. 그러나 여기 이상하다 싶은데, 이거는 벨마, 뭐, 의미가 없는 거로 보면 되겠다. 안 팔렸으니까. 그럼 요거는 이제 다음에, 보통 이렇게 이제 안 팔리면은 보통 한 2달 걸립니다. 2달 있어야 나옵니다. 세무서 연락해요. 또 여기가. 연락해가지고, 자, 다시 또 공매를 진행할까요? 말까요? 물어봅니다. 할까요? 말까요? 물어가지고, 공매를 해라. 이렇게 하면은 이제 공매가 되는데 보통 한 2달 정도 지나가야 되더라고. 그럼 좀 기다리면 나올 겁니다. 그럼 여기에 내가 50% 샀는데 여기에 물건이 좋아가지고 왜 좋느냐? 옛날에 보니까 이거 보니까 뭐 써놨죠. 관광농원 개발 승인을 뜯겠으나 현재는 취소 상태다 해놨죠. 이게 무슨 여러 가지 좀 뭐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낙차 받을 때 50% 받을 때는 1차에서 팔린다.
이런 것만 낙찰을 받아야 됩니다. 알겠죠? 이제 팔린다. 그리고 안 팔린다. 그러면 낙찰가 낮춰야 돼요. 그죠? 그러면 25% 샀는데 50%는 분명히 팔린다 하면은 20% 들어가시면 돼요. 그렇게 마음 먹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토지용 계획을 눌러보니까 이 용도지역이 뭐냐? 중요하죠?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이다. 아, 이게 별로래요. 농림지역이다. 이게 조금 그렇고, 뭐야. 여기에서 임업용 산지다. 이게 이제 이 용도지역이 안 좋네. 계획관리 같은 뭐딱 좋은데 이게 임업용 산지다. 이 농림지역 대출도 잘 안 되고 뭐 당연히 집은 안 되지만은 또 문화재 보존 역량 이것도 조금 알아봐야 되겠고 뭐 이런 것도 보다 별로 문제 없었어요. 일단은 임업용 산지 이게 조금 그렇네요. 그죠? 그게 요거는 이제 뭐 제한적이다. 제한적이고 아까처럼 관광농원, 뭐 관광농원 이런 거는 이제 전문가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업용 산지라도 관광농원 개발해 가지고 거기다가 뭐 숙소도 였고 뭐 식당도 였고 막 그런 거죠. 농원 개발해 가지고 이런 거 전문가들이 손을 대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땅은 뭐 또 놓으면은 또 연구 한번 해보시고 13번 공매의 지분이다. 그죠? 임야인데 지분이 경부 영덕에 나왔다. 공매에 나왔는데 자. 자, 봅니다. 영덕의 임야인데 727평이다. 동대문 세무서에서 압류가 돼가지고 절반이 떨어졌다. 그죠? 맹지고 뭐 분묘가 있고 조금 써놨더요. 자, 이런 나왔는데 여기 지금 절반에서 지금 4월 달에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자, 이 땅 전체입니까? 절반입니까? 지금 써놨죠? 권오봉 지분평가 면적의 2404.2 지분평가. 그러면은 이게 보면 일단은 맹지 같죠, 그죠? 요 땅들을 세 개를 등기부를 떼보세요. 등기부 등본 떼보면은 국가다 하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환경지이고 긴경지이고 이경지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쉽지 않다고. 이게 너무 땅들이 앞에 딱 있으면 쉽지 않고. 자, 건오봉이 지분인데 이게 지분인지 아닌지는 딱 눌려가지고 이거 보면 됩니다. 여기 있죠, 뭡니까? 지금 지분이다, 지분 아니다. 지분 맞죠? 2404다. 그죠? 2404. 그러고 감정서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느끼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4,500평 중에서 뭐는 된다면 적당하게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쭉 감정서 보시고 땅을 물었는가 앞에가 도로를 물었는가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낙찰을 들어야 되겠다. 그죠? 용도지역은 뭐죠? 용도지역은 요 보면은 막 섞여 있다죠. 농림지하고 계획까지 하고 막 두 개 섞여 있는가 봐요. 자, 하여튼 참고를 해보세요. 자, 넘어갑니다. 14번. 도로가 나왔다. 서초구 방배동에 도로가 나왔다. 도로 사면 돈 될까 안 될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상 도로 지분인데 도로는 낙찰자한테 불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위에 잘 낙찰받지 않는다. 그러나 서울은 90제곱미터 27개 이상, 부산은 60제곱미터 인 경우에 지분이라도 그죠? 재개발할 때 아파트 뭐 빠졌나? 아파트 뭐시 빠졌네. 자, 재개발할 때 아파트 분양 대상자 된다. 그건 넣으면 되겠네요. 아파트 밑에 있네. 분양권을 받는 제한적인 경우만 주로 낙찰한다. 아파트 분양권을 받는 제한적인 경우만 받는다. 저 밑에 있다. 뭐시 잘려가지고 밑으로 갔네. 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도로는 잘 낙찰 안 받습니다. 안 받는데 22에 1048을 봅니다. 22에 1048에 10428 하나. 자, 여기 보시면요. 그래서 앞으로
도로 낙찰은 가급적이면은 안 받는 걸로 대전제를 합니다. 도로 낙찰은. 자, 지목이 뭡니까 지금? 도로. 근데 실제로 도로다 보니까 실제로 이게 안에 어디 뭐 있는 게 아니고 딱 보니까 이 도로죠 지금. 그죠? 이런 거 주로 옛날 보면 이런 게 많이 나와요. 물론 이것도 나오지만은 주로 보면 경매에서 뭐 꼬불 갖고 이 안에 도로 있는 게 막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는 안 받는다. 안 받는데 가면 이 떨어지 뭐 도의되면 받는데 잘 안 받더라고. 안 받는 이유는 뭐냐? 그동안에 그러고 인근에 도로도 제가 찾아보니까 잘 낙찰을 안 받아요. 보통 보니까 한 15%, 20% 정도 받아요. 받는 이유는 자 밑에 그 전원합의체 한번 봅니다. 판례 있죠, 판례. 대법원의 2016년도에 전원합의체 아주 크다, 이죠. 아주 뭐 대법원들이 전부 다 13명이 도장 찍은 겁니다. 요 보니까 독점적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특정 승계한 자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 독점적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특정 승계한 낙찰자가 그 토지 부분에 대해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원칙적 소구해가지고 자 3항 봅니다. 원소유자의 독점적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의 행사 제한된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 매매, 대물 변제 등에 승계한 자는 토지 부분에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을 행사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지금 그 보통 보면 이제 시청에 있는데 막 부당이다. 지로 내놔. 지로 너가 내 땅을 쓰고 있으니까 내놔. 이게 소송하는데 다 깨지더라. 대법원에 가서 지금 그동안에는 판결이 왔다 갔다 움직였어요. 좋은 판결도 있고 나부 판결도 있고 왔다 갔다 많이 움직였는데 이제 그런 게 자꾸 움직이니까 그럴 때는 이제 전원합의체에서 보통 다시 정리를 해줍니다. 아주 상세하게 정리. 이게 이제 크죠. 도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판례가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전원합의체 판결은 자 우리한테 좋은 판결인가 나쁜 판결인가? 도로 낙찰자한테 보니까 별로 안 좋은 것 같죠. 자 그 뒤로 2019년도에 이제 이 판결 놓고 요 2020년도에 우리 수강생이 2021년도에 전화를 물어봤습니다. 김해 한림면에 요거 낙찰 받아 뭐 이제 이렇게 물어봤는 거 봐. 요거를 자 봅니다. 수강생이 이거를 물어보니까 자 도로 김해 한림면의 도로 300평 말이죠. 1억짜리가 2,600들인 자 몇 명도 지금 이 사람 뭐 싸다 싶어서 들어온 겁니다 그냥 그죠? 뭐 자식들 주겠다 하고 들어온 거든. 근데 이거는 언제 돈이 된다고 이거 언제 돈이 된다고 이거? 응? 자 한림면 명동리에 뭐 재개발될 일이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막 자기 당대는 파이다. 그죠? 파이고 막 그대로 쓰는 거다. 그대로 막 100년 동안 쓸 것 같는데 이거를 사가지고 그만 그 돈을 맛있는 거 사 먹고 여행 다니고 이 돈이면은 원장님하고 통수를 279번을 모을 수 있는 돈인데 통수 사주고 그게 낫지. 그거는 별로 도움 안 돼. 내가 볼 도움 안 됩니다. 그죠? 이런 거는 이제 낙찰을 안 받는 게 좋다는. 그래서 전화해 봤대요. 이제 뭐 써놨죠. 6차 유찰문에 응찰하고 싶어서 검토 중에 김해시청 건설과에 이름을 넣어서 그랬네. 조 땡땡씨한테 통화를 해본 게네. 김해시에서 매입 계획은 없고 보상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지도를 바랍니다. 요 넣어주세요. 요런 대부분 그 뒤에 이 판례가 나온 뒤에 낙찰 받는 것들은 대부분 낙찰 안 받는다. 그래서 그만 잊어버리라. 그죠? 잊어버려야 되지. 또 좋다고 막 전화 온 사람이 있어요. 손을 보니까 받아서 받겠다고. 그럼 나는 받지 마라. 합니다. 받지 마라. 합니다. 그래서 안 받았다. 안 받았을 겁니다. 자, 15번. 지분 경매에서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가 가능한데 보통 경매법정에 손을 들고 신청한다. 준비물은 뭡니까? 10% 입찰 보증금, 신문이다. 이렇게 배웠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강남인데 청담동인데 누가 지금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했는데 공유자의 우선 매수 신고는 1회 한해서만 행사했다. 자, 봅니다. 이런 경우 많이 있어요. 공유자 우선 매수를 이거 지분 없죠. 청담동에 이렇게 해서 이제 지분이 나왔는데 제일 밑에 보면은 공유자가 이렇게 우선 매수 신고서를 딱 넣으면은 1차에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여러분들이 잘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는데 이래 놨고 이제 문제는
이게 중요해요. 토지 물권 명시서에 뭐라고 써놨는지 아주 꼼꼼하게 써놓은 사람이 있죠. 사보정안에. 자, 이런 경우 지분 매각입니다.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는 1회 한해서 행사할 수 있다. 1회 한해서 할 수 있다. 자, 이런 경우에 했는데 신고 냈어요. 1차에 돈 냈을까 안 냈을까 이게? 10%. 안 냈죠? 말만 합니다. 말만. 자, 말만 하고 자꾸 떨어져. 그럼 뭐 3차에 누가 4억 5천 들어왔기에는 제가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하겠다고 손을 들 때 될까 안 될까? 네? 자, 그래서 우리 판결은 이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문제점. 우선 매수 신고서를 1차 매각 기일 이전에 미리 제출만 하고 경매 당일에도 나타나지 않고 입찰 보증은 10%도 안 낸 상태에 문제가 많다. 그 후 3, 4차에 가서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할 수 있는가? 지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보증을 제공하지 않아서 우선 매수권 행사에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자가 우선 매수 신고를 하고도 매각기일에 보증을 제공하지 않은 것만으로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법적 지위를 포기하거나 상실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자, 이났는데 이게 이제 매각 물권에서 이렇게 줘버린 경우가 있고 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예 안 쓴 사람이 있어. 사법보좌관이 안 썼을 때는 막 3차, 4차에 그냥 막 서류를 1차 전에 냈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럼 이렇게 딱 사법보좌관이 명시를 했는데 명시를 하고 공배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 우선 매수 신고하겠다 해갖고 돈도 안 내고 이런 사람이 3차 가서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좀 애매하네. 그거는 다음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요 가지고 우리가 많이 신간을 했어요. 이의신청 나오고 이랬는데 신문에도 특별 매각 조건 있지 않느냐 했던 그런 건 다 필요 없고 사법보좌관이 여기에 우선 매각 매수에 이런 거를 넣었을 때는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요거를 안 넣었을 때는 신문에 그냥 공고한 거 그거 갖고는 별로 제한이 없더라고. 3차 4차 가서 또 지가 들어도 받아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해설하고 있습니다. 자, 16번은 10분 쉬고 하겠습니다. 지금 11시 2분이거든요. 12분에 만나겠습니다. 보기 전에 우리 방금 우리 수강생에 물어보는 거 하나 보십시다. 잘 샀는가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자, 이런 거죠. 영전이네. 이 종이가 70%도 사. 자, 봅니다. 울산에 주택, 교재는 없습니다. 그냥 참고로 들었어요. 울산에 주택을 뭐 샀다 말이지, 이거? 지분을 샀다. 그죠? 7,200인데 2차, 3차 가니까 몇 명 들어간다고요? 13명. 그래갖고 2차를 뛰어넘어가지고 한 6천 주고 샀다며. 82%예요. 자, 그러면은 이 지분인데, 이 주택의 지분이다. 지분이고, 여기서 지분이 몇 분의 몇이냐 하면은 11분의 2니까 대강 봐서 12분의 2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6분의 1이죠. 6분의 1 정도의 지분을 샀다. 주택의 지분을. 자, 그러면 이제 주택의 지분을 6분의 1 정도를 내가 이게 1등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6천 주고 샀다 그러면은 이제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누구한테 하느냐? 건물 등기부를 보고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여기에. 요 이제 한 사람, 아마 요 누구 한 사람 샀죠? 사실 나머지 네 사람한테 공유물 분합시다. 협의를 하면은 아마 안 사갈 거라고. 또 이 쪼갤 수 있습니까? 못 쪼갭니까? 주택은. 6분의 못 쪼개죠? 못 쪼갭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러면 한 6분의 1 정도, 12분의 2라고 보면은 한 6분의 1 정도 되는데, 6분의 3인데, 그러면은 전체 경매를 하려고 하면은 아까 그 네 사람하고 공유분할 협의 요청서 보내서 반응이 없더라. 쪼갤 수 없는 거 사실은. 쪼갤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공유분할 소송을 의뢰합니다. 하면은 판사님이 이거를 못 쪼개니까 전체 경매해서 N분을 가져가라. 수익자 부담으로 가져가라 할 겁니다. 그러면은 전체 경매하면은 이게 지금 6분의 1 정도가
6천에, 자, 다시. 이게 7,200이니까 6개 곱하면 얼마입니까? 한 4억 2천 되겠죠? 1차가 한 4억 2천 나올 겁니다. 4억 2천. 4억 2천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내가 82%에 샀는데, 4억 2천에서 1차에 4억 2천이 팔릴까 안 팔릴까, 이거? 주택은 1차 팔린 경우가 거의 없어요. 없어요. 그럼 2차 갑니다. 2차. 4억 2천에서 그러면 이제 1차가 4억 2천 될 거고, 2차가 그러면 이제 80%니까, 여기는 몇 프로고? 여기는 바로 70% 떨어지네. 자, 4억 2천에서 2차가 70% 같으면 얼마입니까? 2억 9,200이네. 자, 2억 9,200 나오네. 70% 팔릴까 안 팔릴까? 쉽지 않겠죠? 내가 보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그러면 나는 82%에 샀는데 70%안 팔린다 그러면 손해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 실패 사야 되는 거죠. 그래도 가인다고 도의되는 게 아니라, 그럼 빨리 공유분할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서 경매로 날리고 진행을 시켜서 10달 뒤에 n분의 1로 배당을 받는 수밖에 없어요. 70% 팔리면 또 당연히 팔렸다 그러면은 내가 82% 샀는데 70% 팔리면은 12% 손해 갔죠.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서 항시 낙찰 받을 때는 감안해서 내가 받는 거를 전체 했을 때 몇 프로 팔리느냐. 40% 샀으면은 80% 팔리면은 괜찮은 거죠. 그죠? 20% 샀다. 그럼 전체 40% 팔렸다. 그럼 배내가 괜찮고. 80% 팔렸다. 그럼 이거는 힘듭니다. 또 특히 주택은 수익이 잘 안 나요. 그동안 쭉 보니까. 그래서 주택 지분은 낙찰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알겠죠? 단독주택 말입니다. 아파트는 빼고. 일반 주택은 보통은 수익은. 근데 보세요. 몇 명 돈이죠? 몇 명 돈이고, 이거? 응? 물론 49%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래갖고 49%는 좋다고 들어왔는데, 이 군이 붙으면은 13명이 붙으면 열이 됩니다. 13명이. 알겠죠? 원장님 그 용도 지역 한번 해주시죠. 용도지원 2종 1반입니다. 2종 1반. 2종 1반인데, 우리는 단타지 이거 뭐 언제 될지 모릅니다. 알겠죠? 울산시 이런 데는 언제 될지 모르고, 특히 군이죠. 울주군 이런 데는 될지 몰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중에 좀 하겠지만은 실패한 사례에 들어가겠다. 70% 팔려야 그래도 좀 다행인데, 만약 안 팔렸다 하면 또 이게 또 만약에 한 60% 팔렸다 하면 더 손해가는 거죠, 사실은. 자, 그렇게 봅니다. 자, 또 봅니다. 16번. 밀양시 산내면에 이렇게 농지가 지분이 나왔다. 지분이. 자, 봅니다. 지분이 나왔는데 공유자 우선 매수가 되느냐? 여러 개, 자, 봅니다. 보면은. 왜 이러지? 자, 사건 번호가 왜 이러죠? 21에 10307. 자, 봅니다. 밀양시에 이게 뭐고? 자, 밀양시 산내면에 지분이 나왔다. 거의 뭐 지분인데 쭉 이렇게 보니까 이제 이 세 필지인데, 그죠? 하나는 도로니까 별 문제가 없죠. 문제가 없고, 요 보니까 도로인데 지분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한 필지는 100%고, 나머지 필지는 지분이다. 자, 화면 잘 보세요. 세 필지가 있는데, 1, 2, 3이 있는데, 1은 도로의 지분이고, 2, 3의 2분의 1 지분입니다. 자, 이럴 때, 이거 보면 소유자가 둘이겠죠? 그럼 공유자 웃으면서 됩니까? 안 됩니까? 이 물건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 안 되고, 그냥 입찰을 들어가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적당하게 입찰을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보면 땅은 괜찮아요. 땅은 괜찮은데, 도로를 일단 간통하는 것도 이것도 좋은 거 아닙니다. 그죠? 내 땅에 도로를 거의 뭐 5분의 1 정도는 내줄 필요고 이것도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럼 요거는 아예 못 쓰는 거고, 요거도 아예 그냥 쓰기 힘듭니다. 힘들고, 요 정도 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일단은 부동산 표시 목록을 보니까 1번은 지분, 2번은 지분이 아니고 3번은 지분인데, 그럼 여기에 두 사람이 중에서 누구라도 요 물건에 공유자 우수 매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 될까 안 될까? 안 된다. 그래서 교재에 집행법원이 여러 개의 부동산을 일괄 매각하기로 한 경우에 집행법원이 일괄 매각 결정을 유지하는 이상 매각 대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공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각 대상 부동산 전체에 대해서 공유자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면 상당하다. 자, 대결 크는 거죠. 대법원 결정, 대법원 결정. 그래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안 된다. 자, 우리 배웠다 그죠? 이게 이제 가가 되면은 보통 1심이고 나가 되면은 2심이고 다가 되면은 3심이고 판결에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이래 되죠. 결정됩니다. 결정.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필지 중에서 한 필지에 뭐 두 필지에 공유자다. 그거는 공유자 웃으면서 할 수 없어요. 자, 그 다음 17번 봅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 수강생들 이야기한 거. 자, 수강생이 왼쪽에 오른쪽에 이렇게 두 사람이 질문이 왔어요. 그래서 오른쪽 거는 저번 한 풀봤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왼쪽 거 봅니다. 왼쪽 거 4개를 물어봤어요. 3은 돈이 됩니까? 물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가 봅니다. 자, 화면 보세요. 자, 뭐 간단히 퍼뜨 놓을 겁니다. 김의 진영의 묘지다. 지목이 묘지. 묘지 뭔지? 왜 이리 뭐가 매끄럽게 안 되지, 이게? 자, 다시 보자. 이제 안 되려나? 웃어. 응? 부인 자꾸 풀려서 저기 이제 나오네. 자, 봅니다. 진영의 묘지인데, 뭐, 4분을 갖다죠. 지분인데, 많이 떨었다. 뭐, 41% 떨리는데, 요거를 낙찰 받겠다. 얘기입니다. 받겠다. 그러는데, 자, 일단 그림부터 한번 봅시다. 이거 사면 될까, 안 될까, 이거? 자, 되고 안 되고 우찌 뭐야. 뭐, 보고 해. 자, 여기에 뭐 적당한 지분이 나왔다면 합니다. 일단 모양새부터 좀 그렇죠. 그렇고 조금 뭐 뭔가 내가 볼 때는 좀 어려워. 그죠? 지적도를 봐도 그렇고 위성 사진을 봐도 자, 여기에 뭐 5불이든 4불이든 뭐 샀대요. 그죠? 샀을 때 이게 전체 넣으면 누가 사주겠나 안 사주겠나? 좋아하는 물건 아니죠? 그러면 손 안 대야 안 되고 또 여기에 위성 로드뷰를 눌러보니까 로드뷰를 뭐야? 왜 나오지? 이게 엄청 나오지? 자,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돈 안 되겠다. 내가 볼 때는 그죠? 특히 여기 보면은 맹지다 그러면 일단 손대지 마세요. 가급적이면은 알겠죠? 맹지다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공유자하고 언어를 해서 사간다 하면 다행인데 예로 묘지인데 선산인데 5분을 뺏겨버렸다. 그러면 이제 선산에서 좀 고민이 생기죠. 그러면 그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야 됩니다. 자기들이 사야 되는데 이런 거는 안 사도 상관없거든요. 자식들이고 뭐고 신경 안 씁니다. 공유를 분할하자. 알아서 해라. 네가 뭐 쪼개가든지 말든지 소송하든지 네 마음대로 푹 풀어집니다. 안 돼요. 이거는. 그러면 경매에 넣는데 일반인들이 전체 놓았다 해서 이게 지분 아니고 이게 지분이 아니고 전체 놓았다 해서 이걸 또 팔릴 거느냐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맹지는 손을 안 대는 것이 대원칙이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또 뭐, 4개인데, 왼쪽에 4개입니다. 4개인데, 두 번째 거. 광양시 구입니다. 광양시의 농지다. 농지가 50평이다. 이 말이다. 이제 이것도 절반에 뭐 56% 떨어졌습니다. 56% 그런 거는 한 번 70% 됐다가, 그 다음에 7, 8에 56 이렇게 됩니다. 2차는 70%, 3차는 7, 8에 56%. 그죠? 그렇게 해서 그렇고. 자, 농지의 지분인데, 농지 같은 것도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낙찰 받으려고 하면. 농지의 문제죠. 그럼 이것도 제한지역입니다. 그 동네 아니면 먼데 사기 좀 쉽잖아요. 이게 요새 농지는. 자, 그렇고, 이게 지금 이제 111평 중에 50평이다. 이 말인데,
용도 지역은 뭐 도시적 해놨네. 좋습니다. 좋은데 일단 이 그림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팍 느끼세요. 느끼면서 자 일단은 딱 뭐 맹지 같죠? 느낌이 맹지 같고 그 다음에 전자 지도를 봐도 스카이 뷰를 봐도 이게 이제 조금 쉽지 않다 말이에요. 이게 지금 아시겠죠? 쉽지 않아요. 이게 쉽지 않다. 그래서 이런 거는 가급적이면은 남이 가져가도록 놔두세요. 그죠? 넣어두고 여러분은 그래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런 거는 넘어가야 되고. 자, 그 다음 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20일에 5189 봅니다. 자, 요거는 교재에 보니까요, 특별 명확 조건이 있다. 공유자의 우선 매수권 행사에 따른 매수 신고가 매수 보전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에 그 공유자는 해당 부동산의 다음 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 자, 요렇게 됐을 때, 아까 그 아파트 있었죠? 아까 서울 아파트. 1차에 공유자 우선 매수한다고 폼 잡아놨고, 3차 와서 오더라. 10%도 안 내고. 그러면은 안 됩니다. 이런 경우는. 아주 상시에 써놨죠? 아주 상시에 써놨죠. 아까 아파트 같은 경우입니다. 이렇게 써놨을 때는 우선 매수권을 1차에서 지가 우선 매수한다 해놔놓고, 아까 요거죠? 우선 매수한다 해놔놓고, 아까 전에 돈을 안 내더라. 그죠? 청담동에 1차가 안 되고, 우선 매수권 해놔놓고, 이게 이제 3차 가짜로 막 떠지고 있어요. 그럼 요럴 때 할 수 있느냐? 요거는 문구가 좀 간단하죠? 매수 신고는 1회에 한해서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아마 이렇게 10% 안 내도 3차, 4차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 나는 그리 봅니다. 그리 보는데, 요렇게 문구가 아주 세밀하게 넣었을 때는 안 된다. 요것처럼 공유자의 우선 매수 행사 따른 매수 신고가 매수 보전금 10% 미납으로 실효가 되는 경우 1차에서 안 됐다면 잔금을 서류만 내고 안 냈을 때는 그 공유자는 해당 부동산의 2차, 3차, 4차에서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1이 딱 써놔야 됩니다. 1이 써놓으면 그거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광양시 봅니다. 광양시는 농지인데, 자, 도의되는 거 한번 보세요. 자, 100평에 9평이다. 100평 9평. 9평이고 56%다. 56%. 용도지역 좋네. 2종 일반 주거지역 해가지고 도시지역에 지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맹지다. 이건 안 좋죠. 맹지다. 안 좋은데 한번 봅니다. 자, 이 땅이 어때요? 자, 화면부터 화면. 땅 어떻습니까? 느낌상. 괜찮죠? 이거는 괜찮아요. 요거는 괜찮습니다. 요거는 그런 대로 이제 딱 보면 알겠죠? 뭐를 사야 되고 안 사야 되고. 밑에 게 아니고 지금 요거를 위에 거 보면 위에 거 요거 지금 이 땅입니다. 로드뷰를 누르니까 지나가죠. 지나가고 여기에 눌러주니까 이게 땅이 왼쪽 겁니다. 왼쪽 거 지금 이렇게 붙은 겁니다. 요거는 괜찮죠, 그죠? 돌을 물었으니까 어느 정도 뭐 좋습니다. 좋고 용도 지역도 2종 일반 주거지이고 맹지를 해놨는데 맹지 해놓은 것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땅 아닌데. 아까 뭐 4, 5, 7에 62. 이거네. 자, 지금 요거죠, 요거. 요거는 맹지 맞아요. 이거는 조금 안 좋고, 요거 3번. 3번은, 지금 3번 얘기합니까, 이 사람이? 물건 번호가 1번 있고, 지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 이거를 물어봐도, 1, 2, 3을 좀 특점 주겠는데 꼭, 그죠?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뭐, 저기랄 것 하여튼. 물어볼 때 물건 번호 좀 넣고 물어보세요. 항시. 보면 막, 또 이 사건번호 땡겨놓으면은, 경주기인지, 차원기인지, 평택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주택이라도. 그죠? 그럼 평택에 있는 물건 번호입니다. 뭐, 사건 번호 이렇게 해서 물건 번호 있으면 물건 넣어줘야 딱 정한데, 그냥 번호만 달라 이러면 이제 찾기 어렵다. 이긴지 저긴지. 그래서 아까 이제 도로변에 붙은 거는 좀 괜찮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까 3번 같다죠. 3번은 좀 괜찮고 1, 2번보다는 3번이 더 좋다. 제가 볼 때는 그래 보여집니다. 자, 하동군 금서면 거 봅니다. 금서면 하동군 거는 또 되겠는가 이것도 물어봐요.
자, 임야의 지분인데 아마 절반쯤 되는 지분이 1,000만 원에서 이리 떨어졌습니다. 그죠? 떨어졌는데 요거는 이제 필지가 보니까 두 필지입니다. 두 필지가 있는데 요거를 사도 되겠는가 이 말이죠. 2분의 1씩이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요거를 사겠다. 자, 보면은 자, 이렇습니다. 두 필지가 있는데 자, 요거는 요 필지는 도로에 거의 다 물려버렸죠. 이거는 별로 막 쓸모없는 거고 요것만 이제 조금 검토를 하면 되겠습니다.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썩 내키지 않습니다. 내키지 않고 이 집 뒤에가 있는 거. 자, 이 집에서 뺏기 살 사람이 없어요. 요거는 그죠? 근데 뒤에 이거 살까 안 살까 이거 잘 안 삽니다. 안 사고 이게 이제 앞에 뭐 요렇게 붙었다든지 이러면 또 모르겠죠. 좋은데 뒤에 이거는 조금 제한되기다 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질문하는 거 보면은 이렇게 이제 이를 물어보는 것도 보면은 대부분 다 돈 안 되는 거라 대부분. 그래서 이제 앞으로 돈 되는 거 이제 지금부터 할 겁니다. 잘 보시고 어느 게 돈이 되는가 보세요. 자, 18번입니다. 아파트 대지권 지분 낙찰 성공 사례 3배나 벌였죠. 3배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자, 아파트에 깔린 땅 있죠. 자기 대지권, 여러분 아파트에 대지권이 보통 10평, 12평 이랬어요. 아파트에 땅 지분이 있는데 요거에 옛날에 공사할 때 아파트 지을 때 짓기 전에 원래 은행에 담보 잡힌 게 땅이 좀 있어요. 그럼 그게 은행에서 경매에 넣었을 때 그 은행을 위해서 그 대지권을 전부 다 몰아가지고 낙찰한테 넘겨줍니다. 자, 이런 상태예요. 자, 이거 봅니다. 자, 대지입니다. 잘 보세요. 대지가 140평인데 지분이다. 지분이고 1억 7,100에 팔립니다. 팔리는데 요 아파트에 건물은 빼고 땅 지분입니다. 요게 절반 정도. 요 지분이 이제 요 아파트 밑에 깔린 땅입니다. 해창 아파트 빌에 깔린 게 절반이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 피고가 있어, 피고. 자, 땅을 낙찰받으면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낙찰받으면은 그 낙찰을 받으니까 1억 7,100에 법인이 받으니까 법인을 위해서 아파트 대지권을 전부 다 140평을 몰아줍니다. 이거를 12세대 겁니다. 이거를 전부 다 몰아줘요. 그럼 법인이 잔금을 치러왔어요. 잔금 치르면 뭐 할까, 보통? 소송하죠. 보통 소송합니다. 소송해요. 그래서 이 피고가 해야 돼, 피고. 아파트 이렇게 밑에 집합 건물의 밑에 낙찰 받을 때는 소송 걸 상대방이 있어야 돼. 지로 돌아가면 얘 하고 이제 손을 들고 흰 백기를 들고 놓을 사람을 12명을 잡아내야 되는데 이게 없는 지료가 땅이 있어요. 그 낙찰 받으면 될까 안 될까? 그건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 아파트 대지권 말고 옆에 농지가 붙어있다 이런 거 살 필요가 없습니다. 자, 12명에 이렇게 이제 딱 찾아보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그때 12명 이제 임차인들이 저기 소유자들이 들어가는데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스피드 옥션이라고 여기에 이제 경남지사랑 이 인터넷 여기 스피드 옥션이 있어요. 경남지사에 샀습니다. 자, 1억 7천에 낙찰 받아서 그다음 뭡니까? 여러분께는 대지권만 낙찰 받고 낙찰자가 소송을 했습니다. 고민을 분할하자고 소송을 했더니 12세대가 매달 지로조로 월 150 주는 거로 조정이 됩니다. 조정이 됐어요. 150 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매달 150만 줍니다. 그럼 자, 1억 7,100 낙찰 받아서 매달 150만 원 받으면 성공이다, 실패다? 일단 성공이죠. 자, 그러면서 303호가 옵니다. 내 대지 지분이 12평인데 요거 파세요. 5,000원에 팝니다. 자, 501호 와요. 4,800 팔아요. 이런 식으로 거의 한 3배 넘게 팔아먹습니다. 알겠어요? 팔아먹고 505는 왜 싸게 주느냐? 아이고, 아줌마가 참 예뻐. 아줌마가 예뻐서 3,500. 아시겠죠? 5,000원 받은 거는 시커먼 티탄 무슨 말 왔어? 그래갖고, 이거 저거 많이 봐야 되겠다. 지금 받아비고. 무슨 말이죠? 자, 그래가지고, 결론은, 낙찰가의 한 314%, 한 5억 1,400 정도 되더라, 이 말이야. 5억 1,400. 그럼 1억 7,100에 낙찰 받아서 매달 150만원 받다가 꽃감 빼먹듯이 하나씩 팝니다. 아시겠죠? 팔아가지고 결론적으로
한 5억 4천 백이 돼서 수익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제 요거는 동영상 2개 놨죠. 한번 보시면 되고.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피고가 있어요. 피고. 항상 낙찰 받으면은 너한테 피고예요. 근데 보통 보면은 땅 낙찰 받으면요. 건물 미등기 있죠. 미등기. 무가 미등기 있는 게 건물입니다. 그거는 우리 수학도 애를 많이 먹더라고. 소송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피고가 없으니까. 저기 뭐 미등기는 건축물 대량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촌에 가보면 이상한 집인데 하여튼 뭐 철거를 해야 내가 땅을 팔아먹으면 할 건데 건물은 깔린 땅만 싸게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건물을 피고를 찾아가지고 주민등록까지 찾아내야 이제 소송이 걸리는데 그게 이제 쉽지 않다. 그래서